손가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뒷광고가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공정위가 소셜미디어에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서 제동에 나선 건데요.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뒷광고란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마치 자신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것처럼 속이는 걸 뜻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SNS상의 부당 광고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 중에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받았다, 광고 글이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기존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의 웅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튜버의 허위 위장 광고는 이를 믿고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법 행위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유튜브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등 뒷광고 근절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상설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체계를 살펴봤더니 매우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하.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은 올해 임시 TF 형식으로 대응반이 국토부에 편성됐지만 그 인원이 15명에 불과해 각종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진 만큼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가 언제든 이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감시하고 적극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감독원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올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위해 출범한 부동산 대응반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부동산 감독원을 탄생시키겠다는 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친 감독이고 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엇갈린 주장 속에서 부동산 감독원은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 전례 없는 참패 원인을 되짚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총선 백서를 제작해왔는데요. 내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바로 이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통합당 백서에 총선에서 참패한 10가지 원인을 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을 주요 패인으로 꼽았습니다. 정양석 총선백서 제작특위 위원장은 통합당 출입 기자단과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총선 패배 주요 원인을 물은 결과 1순위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것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탄핵 이후에 입장 정리에 실패를 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떨어졌다는 지적인데요. 이 밖의 참패 원인으로 막말 논란, 공천 실패, 중앙당의 전략 부재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이 됐고요.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당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141쪽 분량의 통합당의 총선 백서는 비대위에 최종 보고를 거친 뒤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역대 최악의 참패라는 쓰라린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총선 백서에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목이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위주로 한 백화점식의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총선 백서를 통한 자성으로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